대통령 윌슨이 제창한 민족 자결주의에 힘입어 민족주의 세력은 독립선언을 기획했다. 1919년 1월 21일 고종이 죽었다. 독살됐다는 소문이 퍼졌다. 독립을 기획하던 고종을 친일파가 독살했다는 것이다. 병합 9년 만에 반일 감정은 최악에 달했다. 주도 세력은 고종 장례식이 있는 3월 3일을 거살로 잡았다가 토요일인 3월 1일로 날짜를 바꿨다. 그날 파고다 공원에서 운동이 시작됐다. 3월 1일 시내 곳곳에 유인물이 유포됐다. 이완용과 윤덕영 한 상학이 궁녀들을 끌어들여 고종을 독이 든 식기로 죽였다고 적혀 있었다. 귀족 대표 이완용과 유림 대표 김윤식, 종친 대표 윤태경, 그리고 사회 대표 조중응과 송병준, 교육 종교 대표 신흥우가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을 원치 않는다는 독립 불원서를 제출하려는데 고종이 문서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아 죽였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곳곳에서 대한독립, 아니 조선독립 만세라고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됐다. 독립불원서에 김윤식이 유림 대표로 서명했다는 소식에 전국 뜻있는 유림이 격분했다. 가뜩이나 만세운동에 참여하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는 터에 독립불원까지 청원했다는 말에 유림은 유림식으로 독립선언을 기획했다. 이게 파리 강화회의에 보낼 파리 장서 사건이다. 훗날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이태진은 말한다. 고종의 죽음은 전 일본 총리 데라우치와 조선 총독 하세가와가 기획하고 친일파가 실행한 암살이었다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인입니다. 오늘은 대한제국 초대 황제 고종의 독살설에 관한 분석입니다. 모두 알고 있듯이 1919년 1월 21일에 고종이 죽으니까 이를 계기로 만세운동이 벌어집니다. 세계사의 길이 남을 독립운동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고종의 죽음은 식민 9년, 정확하게는 1910년 9월부터 8년 4개월 동안 진행된 일본의 식민 통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저항한 기민연 만세운동에 불을 당긴 사건입니다. 이를 계기로 이듬해 중국 상해에서는 독립운동 세력을 통합한 임시정부가 수립됐죠. 특히 고종이 친일파 세력에 의해 독살됐다는 소식은 조선 민중에게 저항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큰 원인이 됐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과연 고종이 독살당했을까요? 과연 이완용부터 신흥우까지 각계각층 세력이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 반대 청원을 하려고 했을까요? 앞에 격정적으로 소개해드린 3.1운동 전말기에는 가짜뉴스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고종은 독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3.1운동 당시 정체불명의 찌라시에서 시작된 가짜뉴스입니다. 또 파리 강화회의에 친일파가 보내려 했다는 독립불원 청원서라는 문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헛소문 혹은 만세운동을 위한 선동에 불과합니다. 3.1운동은 우리 민족에게 자긍심과 희망을 준 사건입니다. 민간에서 주도하고 민간이 진행한 독립운동이죠. 고종 독살설이나 독립불원문서 같은 드라마틱한 요소는 양심 있는 후대 학자들과 정신나간 대중매체들이 어깨동무하고서 작심하고 부활시킨 가짜뉴스입니다. 오히려 3.1운동의 본질적인 가치를 오염시키는 가짜 역사죠. 함께 보겠습니다. 1918년 9월 이씨 왕과 왕세자인 영친왕 홀례가 한일 양국에서 논의가 됩니다. 1916년 일본 왕족 이방자와 약혼한 영친왕은 그해 20살 성인이 됩니다. 조선 총독을 지냈던 당시 일본 총리 데라우치는 두 사람 결혼을 서둘러서 추진합니다. 이씨 왕과 하세가 요시미치 총독은 1918년 안에 결혼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무리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 결혼식 날짜는 1919년 1월 25일로 최종 결정됩니다. 해가 바뀌고 1919년이 됩니다. 이씨 왕과 조선 총독부는 바쁘게 움직입니다. 1월 13일 조선 총독 하세가 요시미치가 순종을 아련하고 다음 날 결혼식 참석을 위해 일본으로 떠납니다. 같은 날 이왕직 장관 민병석, 찬사 윤덕영, 찬사 조민희가 일본으로 떠납니다. 17일 이왕직 차관인 곡구분 쇼타로도 떠났습니다. 조선 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이완용과 형 이윤용을 비롯해서 송병준, 윤태경, 조동윤, 민영창 같은 조선 귀족들도 속속 떠났습니다.
조선 총독부 2인자인 정무총감 야마가타 이사부로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출근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조선군 사령관 우스노미야 따로, 이 사람은 지방 순시 중이어서 일본으로 떠나지 못했죠. 결혼식을 닷새 앞둔 1월 20일, 고종이 몸이 좋지 않아서 왕실 주치 김영배와 총독부 의원장 하가 에이지로가 고종을 진찰하고 돌아갑니다. 순종은 왕실 친척과 남아있는 조선 귀족들을 불러서 고종에게 문안을 올리라고 명하죠. 그리고 다음 날인 1월 21일 새벽, 고종이 죽습니다. 정확한 시각은 오전 6시 35분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죽음입니다. 조선은 물론 일본까지 대혼란에 빠집니다. 영친왕과 이방자의 결혼이야말로 자기네 내선 일체 정책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생각했던 일본입니다. 그런 행사를 코앞에 두고 조선 상왕이 죽었으니까 그런 충격이 없었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당한 조선에서는 이를 합리적으로 대처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총독부터 친일 귀족까지 모두 일본에 있었기 때문이죠. 고종 독살설을 연구한 일본 붓교대 이승엽 교수에 따르면 이처럼 영친왕 결혼 행사 참석 문제로 조선 고위층과 총독부 고위층이 모두 일본에 있는 바람에 조선의 통치에는 지위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죠. 당황한 이왕직은 그날 오후 1시 태왕 전하가 중환이라고 발표합니다. 이 신문은 1월 20일자 호해에 이 같은 사실을 먼저 보도하고 22일에 상부를 띄웁니다. 21일 오전 1시 45분 발병해서 진료를 받았고 오전 6시 35분 이왕 부부가 간호 중 뇌일혈로 중태에 빠졌다고 보도합니다. 만일 총독부와 이왕직 수뇌부가 조선에 있었다면 고종 사망 사실을 이렇게 얼버무리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영친왕 결혼식을 앞둔 마당에 고종 죽음은 결혼식 연기 사유에 당했으니까요.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왕직은 일단 중태라고 발표하고 본부 지시를 기다립니다. 일본에서 연락을 받은 이완용 일행은 급히 조선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또 보고를 받은 총독 하세가 그리고 이왕직 차관 국구부는 일본 국내성 장관 하타노 요시나오와 대처 방안을 협의합니다. 그리고 최종 결론은 영친왕 결혼식 무기 연기였습니다. 고종이 중태라고 발표했지만 고종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직은 하루가 지난 1월 22일 오전 8시 중태에 빠졌던 이태왕이 오늘 22일 오전 6시 35분에 죽었다고 발표합니다. 만 하루를 늦춘 거죠. 하지만 이후 기록과 실록 그리고 고종의 장례에 관한 문서들에는 고종이 죽은 시각이 1월 21일 오전 6시 35분으로 사실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종의 죽음은 단순한 자연인의 죽음이 아닙니다. 고도로 정치적인 사건이죠. 그 사이 총독부와 이왕직 간부 조선 귀족들이 조선으로 속속 귀국합니다. 결혼식이 무기 연기된 영친왕은 24일 이완용, 이윤용과 함께 조선으로 옵니다. 하지만 권력의 공백 상태에 빠진 조선 총독부가 이렇게 초기 대처를 허둥지둥하는 바람에 많은 일이 발생합니다. 덕수궁에 큰 일이 터졌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갑니다. 그 소문 가운데는 고종이 죽었다는 사실도 있었고 고종이 자살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종이 친일파에게 독살당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소위 민족 자결주의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해 전인 1918년 미국 대통령 위드로 윌슨은 약소국 미래는 각 민족이 알아서 결정한다는 민족 자결주의를 선언했습니다. 윌슨은 당시 한창이던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 패전국 치하 식민지 처리 방안으로 민족 자결을 주장했죠. 그러니까 일본이 소속된 연합국 치하 식민지는 해당되지 않는 냉혹한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에서 활동하는 많은 독립운동 세력은 이걸 조선에도 해당하는 보편적인 선언으로 받아들입니다. 1919년 1월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강화회의가 예정됩니다. 1918년 10월 미국에서 활동하는 이승만 세력, 국내 활동파 여운형, 중국 상해 활동가들과 김규식,
모두 큰 기대를 걸고 대표단 파견을 결정합니다. 국내 유림들도 참여합니다. 유림들은 파리 장서라는 장문의 독립청원서를 작성해서 김규식을 통해서 강화회의에 전달하고 했죠.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회의에 참석은 물론 문서 전달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 회의는 전적으로 전승국의 회의였고 전승국 일본의 식민지 조선은 참석할 자격도 없었으니까요. 이런 사실을 알 터가 없는 독립운동가들은 파리회의 참가와 함께 일본과 조선 간도에서 독립선언을 준비합니다. 1919년 1월 6일 일본 유학생 단체인 조선 유학생 학우회는 각국 대사관에 조선 독립을 청원하자고 결의합니다. 이들은 조선의 사람들을 파견해서 조선에서도 독립운동을 하자고 설득하고 자기들은 2월 8일 오후 2시 조선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조선 청년 독립단 명의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합니다. 이들과 연계해서 벌어진 사건이 3.1운동입니다. 조선에서는 천도교 지도자인 손병희가 주도해서 각계 대표를 소집해 독립선언을 하기로 결정하죠. 여기까지는 고종 사망과 전혀 무관하게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고종이 죽으면서 조선은 급박하게 움직입니다. 고종이 독살당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서 총독부가 죽음 사실을 숨겼다는 그런 소문이 돌아다닙니다. 조선 팔도의 반일 감정과 적개심, 망국의 서름이 극도로 증폭됩니다. 조선 지도부는 바로 이 시기를 적극적으로 이용합니다. 고종 장례식인 3월 3일을 거사일로 잡고 전국적으로 공동 결행을 약속하죠. 천도교와 기독교, 불교계가 독립선언서 서명에 합의합니다. 그런데 옛 왕 장례식은 도리가 아니니 피하자는 의견과 일요일은 교회에 가야 하니까 피하자는 기독교계 의견이 나와서 최종 거사일은 토요일인 3월 1일로 결정하죠. 영친왕이 강제로 결혼하고 이를 반대하던 고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문도 나돌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치호는 수많은 굴욕을 겪고도 자살 안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장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이교림이라는 양반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전하께서는 매우 생명을 아끼는 분이시니 급사하더라도 자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만일 스스로 죽을 만큼이라면 병합 당시 몇 번이나 기회가 있지 않았는가. 나라를 망가뜨리고도 잘 살아온 고종이 자살을 할 이유가 없다는 조롱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3.1운동에 계획보다 더 큰 폭발력을 선물한 소문이 등장합니다. 독사를 주장하는 소문입니다. 3월 1일 아침 서울 서대문과 종로 일대에 유인물이 살포됩니다. 국민대회라는 단체 명의로 뿌려진 유인물에는 국한문 혼용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5호 통제라 우리 2천만 동포여. 대행 태상황제 폐하 붕의 원인을 아는가. 평소 건강하시고 또 병환이라고는 소식도 없는데 밤중에 침전해서 창졸하게 붕어하니 이 어찌 범상한 일이겠는가. 현재 파리 강화회의에서 민족의 독립을 제창하는 데 대해 교활한 일인의 관계는 한족은 일본의 정치에 흔쾌히 복종하여 분립을 원하지 않는다는 증명서를 제출하여 만국의 이목을 기망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완용은 귀족 대표, 김윤식은 유림 대표, 윤태경은 종척 대표, 조중훈과 송병주는 사회 대표, 신흥호는 교육, 종교 대표라고 가칭하여 서명 날인하고 여기에 대행 태상 황제에게 비준엇의 날인을 요청하자 그 흉계를 꿰뚫은 황제는 경로하고 엄히 질책하고 배척했다. 이에 방법이 없고 또한 다른 변고를 두려워한 끝에 역도를 사주하여 시해를 하고자 윤덕영, 한상학 두 역적에게 음식을 올린 때를 기다리게 하여 밤새 2명의 궁녀에게 식혜에 독약을 넣어 드리게 했다. 황제와 황후 양폐하의 원한을 싣고 서력하자. 일어나라 우리 2천만 동포여. 이 유인물 원본은 전하지 않습니다. 요약된 필사본이 몇 점 박물관에 남아 있습니다. 천도교 울산교구 비고장에는 국민회복 3월 2일이라는 제목으로 전문이 필사되어 있습니다. 이 유인물이 담은 독살 주장은 이후 국민회복, 천도교가 창간한 조선 독립신문에 실려서 국내외로 유포됩니다.
만세운동이 격화되면서 독살설은 사실로 굳어집니다. 결국 고종 아들 영친왕도 사무제가 끝나던 3월 7일 제사에 참가했던 조선 귀족들을 소집해서 진상조사를 요구하기도 했죠. 시중에는 독이 든 식혜를 고종에게 올렸던 궁녀 2명이 의문의 죽임을 당했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3월 13일 고종이 뇌일혈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던 미국 신한민보는 4월 10일에는 이 독살설을 사실로 받아들여서 황제가 암살로 돌아가셨다라고 보도합니다. 6개월 뒤인 9월 23일 창설을 준비 중인 상해 임시정부는 한일 관계 사료집이라는 자료집을 만듭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광무 형제의 붕하신 의운. 붕어 즉시 옥체에 홍반이 나타남. 궁녀 2명이 동시에 죽었음. 윤덕영, 윤택영이 새벽 4시 귀족들을 소집해 일본이 죽이지 않았다는 증서에 서명하고자 함. 박영효와 이재완 반대로 무산됨. 민영기, 홍긍섭이 시신을 염할 때 반점들을 이상히 여김. 여론이 이는 일본인이 헤이그의 전례가 다시 발생하면 10년간 쌓인 원한이 폭로될까 두려워해 식혜에 독을 탔다고 한다. 윤씨 형제가 독살을 주도했고 궁녀도 죽었다. 1920년 3월 상해에서 창간된 신한청년당 기관지 신한청년은 파리 회의에 밀사를 파견하려는 고종을 한상하게 독살했고 여기에 간이한 궁녀 2명도 죽였다고 보도합니다. 이 신한청년 주필은 박은식입니다. 박은식은 그해 12월에 집필한 독립운동 지혈사에 소문이나 설이 아니라 고종 독살을 정사로 기록합니다. 박은식은 식혜를 올린 궁녀 2명이 살해됐다고 기록하죠. 독살설이 만든 또 하나의 역사가 있습니다. 파리 장사 사건입니다. 3.1운동에 참여하지 못한 유림들이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을 청원하는 문서를 접수시키려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지금까지 장황하게 말씀드렸던 고종 독살설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들어있습니다. 훗날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이 된 심산 김창숙 선생은 3월 1일 당일 부랴부랴 서울 파고다공으로 달려갑니다.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유림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김창숙은 나라를 망친 놈들이 왜 나타났냐는 말을 듣고 만세운동은 놓쳤지만 유림이 할 바를 해야 한다고 결심하죠. 그래서 전국 유림들이 단합해서 만든 문서가 독립을 청원하는 파리 장서입니다. 그런데 파리 장서를 만들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고종 독살 사건입니다. 이 영상 앞쪽에 소개해드렸던 국민대회 명예 유인물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파리 강화회의에서 민족의 독립을 제창하는 데 대해 교활한 1인의 관계는 한족은 일본의 정치에 흔쾌히 복종하여 분립을 원하지 않는다는 증명서를 제출하여 만국의 이목을 기망하고자 한다. 이완용은 귀족 대표, 김윤식은 유림 대표, 윤태경은 종척 대표, 조중훈과 송병주는 사회 대표, 신흥우는 교육 종교 대표라고 가칭하여 서명 날인하고 대행 태상 황제에게 비준엇의 날인을 요청하자 그 흉계를 꿰뚫은 황제는 경로하여 엄히 질책하고 배척했다. 이 전단지에 등장하는 인물 바로 유림 대표 김윤식입니다. 김윤식이 유림 대표로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을 원치 않는다는 독립 불원서를 제출하려다가 이를 거부하는 고종이 독살당했다는 주장이죠. 이 주장을 본 유림들이 격분합니다. 파리 장서 주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김황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파리 강화회의를 앞두고 전일의 매국 적신들이 우리 민족은 일본의 병속을 자원하며 현재의 사태에 만족하여 독립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짓 민의를 조작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유림을 대표하여 김윤식도 들어있으니 적어도 유림의 의사를 이와 같이 거짓으로 왜곡할 수는 결코 없다. 그러므로 서울에서 유림들이 모여 따로 강화회의에 글을 보내 진정한 우리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우리 유림된 자는 김윤식이 대표가 되어 매국의 이름을 간수하게 맡겨둘 수 없다.
그렇습니다. 구한말부터 근대화 시기에 조선 정부 요직을 맡았던 거물 정치인이자 유학자인 김윤식이 유림을 대표해 독립을 반대했다는 겁니다. 격분한 그 유림이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이 파리 장서입니다. 이렇게 고종이 독살됐다는 소문 혹은 사실은 민중에게는 3.1운동이라는 거대한 역사를 만들게 했고 구시대를 이끌었던 유학자들에게는 파리 장서라는 각성된 실천을 이끌어냈습니다. 평생 나라를 위해 한 일을 찾아볼 수 없던 군주가 이렇게 죽어서야 민족과 공동체를 하나로 만든 기이한 역사가 1919년 3월에 벌어졌습니다. 사실이 됐던 괴담이 됐던 고종 독살설은 3.1운동의 성공을 거두는 데 큰 역할을 했죠. 임시정부는 이 괴담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변고가 전파되니 세상 심정이 파도처럼 일어나 경성의 수십만 군중이 궐문에 모여서 독립의 사상을 고무하는 일대 비풍이 되었다. 고종이 독살됐다는 말이 3.1운동의 기폭제가 됐다는 임시정부 자치평가입니다. 유림들 또한 독살의 동기가 된 독립불원사라는 문서에 김윤식이 등장하는 사실을 격분해서 파리 장서를 만들게 된 겁니다. 제가 105년 전에 살았더라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 만국의 설움과 독립의 의지를 다지며 거리에 나섰을 게 틀림없습니다. 역사가 이렇게만 흘러갔다면 참 드라마틱합니다. 고종은 출생을 제외하고는 평생을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위해 살다가 그 일본인에 의해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된 위대한 군주로 비치죠. 그런데 고종 독살은 괴담입니다. 괴담은 적당한 사실과 적당한 창작이 혼합돼서 탄생합니다. 무엇보다 조선 총독부와 이왕직 고위 관계자가 모두 일본에 있는 상황에서 고종 사망 발표가 늦어진 사실이 고종 사망 원인을 두고 많은 이야기를 낳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그 무렵 죽은 궁녀가 2명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창덕궁 친방 궁녀 김춘영, 또 한 사람은 덕수궁 자벽궁녀 박완기입니다. 연로한 김춘영은 감기를 앓다가 1월 23일 죽었고 역시 폐결핵을 앓고 있던 덕수궁 궁녀 박완기는 2월 2일 죽었습니다. 2사람 모두 고종 침실 출입이 금지된 하급 궁녀들이었습니다. 또 사망 발표 후 고종 시신 상태를 두고 괴담이 만들어집니다. 고종 시신은 온도를 피운 방에 사흘 넘도록 있다가 1월 24일 오후 1시에야 몸을 씻고 염습을 합니다. 사망 시각인 1월 21일 오전 6시 30분에서 근 80시간 뒤입니다. 법의학에 따르면 이때 사체는 부패가 진행되고 피부는 물러지며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에서는 시반이 생기고 핏줄을 따라서 혈액이 응고된다고 합니다. 1년 7개월이 지난 1920년 10월 3일 윤치호는 고종 팔다리가 부어서 염을 할 때 바지를 찢어야 했고 입속을 닦아낼 때 이가 빠져 있고 혀가 사라져 있었고 목에서 배까지 검은 줄이 나 있었고 사건 발생 직후 궁녀 2명이 의문사했다고 한진창이라는 사람이 믿고 있다라고 일기에 적습니다. 온돌방 속에서 부패가 진행된 시신 상태에 치아와 혀가 없었다는 충격적인 목격담입니다. 당연히 괴담이 나올 만합니다. 그런데 고종 주치의였던 독일인 분씨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고종은 호박엿을 입에 넣고 다닐 정도로 좋아했고 조개를 먹다가 앞니가 부러져 이를 뽑아 의치를 하고 다른 이빨들도 흔들려 빼내고 의치를 했다고요. 시신이 부패하면서 의치들, 특히 앞니 의치가 빠져나간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부풀어 올라서 뒤로 감겨진 혀는 보이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우연히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궁녀들의 죽음과 시간이 지체된 염습 과정에서 목격된 이상한 시신 상태, 목격담이 시중에 전파되고 식민 9년 동안 잠재해 있던 항일 감정이 섞이면서 고종의 죽음은 일본인에 의한 독살로 완전히 사실로 굳어져 버립니다. 평소 건강했던 옛 임금이 갑자기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조선 민중에게 고종 독살은 파괴를 가진 서사로 그대로 수용됩니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가 평가했듯이 3.1운동을 예상보다 폭발력 있는 역사적 사건으로 만드는 엄청난 사건으로 바뀌는 거죠. 그 괴담이 만든 역사는 또 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없었던 유림들의 대단결, 파리장서 독립청원서 사건입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